제가 발표할 논문은 Feed4D Single Generative Video to High Fidelity 4D Reconstruction with Dynamic Gaussian Surfill인데요. 이제 이 제목을 좀 찢어서 보자면 이제 Single Generative Video 해가지고 뭐 저희가 찍어서 만든 비디오가 아니라 이제 Generative 모델링을 사용해서 만든 비디오 한 개를 이용해서 4D Reconstruction을 한다. 결국 3D Reconstruction의 타임 다이멘션을 추가한 움직이는 4D Reconstruction을 하고 그거를 하는데 가우시안 서페를 사용하는 그런 페이퍼를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고르게 된 계기가 그 디스코드에 그때 건호님이 올려주신 걸 봤는데 이게 뭐 우연치도 않고 뭐 되게 제가 그 전에 발표한 두 개의 논문 내용을 알고리즘적으로 섞은 건 아니지만 그 결국 두 개를 섞은 게 이제 Feed4D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다이내믹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발표하면서 다이내믹한 환경을 표현하는 그런 논문과 이제 가우시안 서펠은 2D 가우시안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섞은 게 이제 Feed4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가우시안 서펠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이내믹 인바이러먼트랑 뭐 디포머블 오브젝트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한 게 이제 Feed4D여서 이 논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Feed4D의 메인 태스크는 텍스트 4D 제너레이션, 근데 가운데 비디오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결국 텍스트 4D 제너레이션인데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제 두 개가 컨트리뷰션인데 이 두 스텝을 거치더니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4D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이그젬플은 밑에 프롬프트를 넣어서 나온 결과물이고 그래서 이 제목이 왜 비드4D냐고 하면 앞에 비두가 이 비디오 디퓨전 모델 이름이 비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중국 대학교랑 스타트업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 스타트업에서 이 비두라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라만큼 성능은 아닌데 비슷한데 조금 딸리는 것 같긴 한데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비드4D가 하려는 거는 이런 태스크고 이제 메서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빨리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SO3랑 SE3에서 저희가 보통 리그룹이라고 많이 하는데 SO3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SO3고 SE3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서 로테이션에 보통 P 아니면 뭐 트랜슬레이션, 포지션 이런 걸 많이 넣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SO3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무 3x3 행렬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될 수 없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거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 로테이션 트랜스포즈랑 로테이션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가 주는 의미는 결국 이 로테이션의 각각의 콜룸은 이 리지드 오브젝트의 각각의 그 프린시플 엑시스 뭐 코오디넷에서는 뭐 x, y, z 축처럼 이런 한 가지의 엑시스를 나타내고 이렇게 곱하면 그 각각의 엑시스는 이제 직교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곱하면 1이 되고 이제 다른 엑시스끼리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서플이랑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페이퍼에서 말했던 거는 첫 두 개의 엑시스만 이제 2D 디스크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그 마지막 엑시스는 그 가우시안 서펠의 노멀 벡터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뭐 그리고 뭐 디터미넌트의 얼은 1이다 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있고 SE3 구분 이제 4x4 매트릭스인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면 좋을 게 이제 보온 앤 스키닝이라는 개념인데 저도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본 터미널로지인데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랑 애니메이션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는 이제 저희가 버추어 스켈레톤 저희가 뭐 휴먼 모델링 할 때 결국 뭐뼈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게 이 본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본은 결국 어, 저희가 원래 3D 모델링을 할 때는 트라이앵글 메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메쉬들의 디포메이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이제 이 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본이 이제 이렇게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본인데 이 본이 근처에 각각의 vertex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밸류를 바꾸면서 뭐 3D 모델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메쉬를 사용 안 하고 가우시안 서페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이 메쉬의 vertex를 사용한 게 아니라 가우시안 서페 내에 있는 포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대신. 그래서 이 본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스키닝은 알고리즘적인 건데 조금 더 아까 말했다시피 이 근처에 있는 vertex가 이 vertex가 근처에 있는 본에 대한 웨이팅을 가지는데 이런 vertex 웨이팅을 알아내는 과정을 스키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보시겠지만 스키닝도 저희가 스키닝 웨이트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이 본이랑 스키닝의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최적화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말로노비스 디스턴스인데요. 이거는 뭐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매트릭인데 보통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면 이제 케이스 A랑 케이스 B를 보실 때 디스턴스가 똑같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는 이 데이터의 분포를 조금 더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 결국 이 마일라도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하면 이런 데이터 분포를 조금 이렇게 원 모양으로 정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B의 결과는 그 X랑 Y가 이쪽 두 개 끝에 부분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마일라노비스 디스턴스에 의하면 B의 XY 거리가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보다 조금 더 좋은 매트릭이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포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물론 컴퓨테이션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저는 결과물만 보고 논문을 골랐는데 되게 불친절한 논문입니다. 그 순서도 되게 뒤죽박죽 되어 있고 노테이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놓치면 끝까지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노테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과정이 오버롤 파이프라인인데 field initialization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인 다이내믹 가우시안 서프 DGS 이 스텝을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스태틱한 가우시안 서프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스테이시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타임 워핑이라 가지고 이제 워핑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거든요.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 워핑 필드를 정의를 하면 이제 두 가지 브랜치로 나뉘는데 위에 브랜치는 결국 워핑을 하면 가우시안 서펠의 위치랑 뭐 스케일 이런 게 바뀌겠죠. 이거를 각각 타임 t마다 정의를 하는데 이제 위쪽 브랜치는 이제 normal regularization 해서 이제 지오메트리, surface geometry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밑에 브랜치는 저희 흔히 많이 하는 rasterization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그 볼륨 렌더링 된 뷰를 하는 브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메인 로스가 있는데 첫 번째 로스는 4D reconstruction los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다를 바 없고 3D reconstruction loss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디오가 인풋이다 보니까 캐피털 T 프레임의 비디오를 에버리지 한 게 4D reconstruction loss고 이거 펑션도 이 세타 t는 굉장히 함축된 표현인데 이제 뒤에 설명할 알고리즘에 있는 모든 가우시안 서펠들의 파라미터를 여기 세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t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xit는 저희가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결국 그 프레임 픽셀에서 레이를 뽑은 다음에 서펠과 인터섹션 된 부분을 각각 그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터섹션 된 이 3D 좌표가 이 x it고 아마 n개의 그 인터섹션 개수가 캐피털 n이라고 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는 뭐 저희가 많이 쓰는 differentiable rendering functio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펑션은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다이내믹 가우시안 서플로 나온 이미지 프레임의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 x bar t는
이제 2차원 좌표입니다. 이제 프레임의 좌표에 있는 2차원 좌표고, 이제 C hat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색깔 해가지고 이제 렌더링된 색깔과 실제 색깔의 차이를 컨스트럭션 로스에서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이 세타 값을 구한다. 그래서 결국 이 로스는 밑에 부분을 하는 겁니다. 레스토라이제이션. 위에 부분이랑 관련 없는 거고 밑에 부분이랑 관련된 로스고,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스태틱 가우시안 설페를 먼저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총 K개의 설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립트 K는 K번째 가우시안 설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있는 파라미터는 이제 파라미터가 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가장 집중해 주시면 좋은 게 위에 이 asterisk 아니면 star가 있는 거는 다 스태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으면 다 스태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파라미터 T, U, T, B는 이제 스태틱한 가우시안 설플의 두 가지 프린시플 엑시스, 탄젠트 90도의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SU랑 SV는 각각의 UV 다이렉션의 스케일, 그리고 이제 PK는 소문자 PK는 이제 가우시안 설펠의 중심점인데, 이거는 이제 2차원 좌표, UV 좌표계로 표현된 소문자 PK 중심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R과 S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복구시킬 게 대문자 PK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PK는 월드 좌표계에서의 그 여기 그 U는 이 UV를 표현을 하고, 이제 UV로 넣어서 나오는 3차원 좌표계가 월드 좌표계인데, 월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구할 때 쓰는 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스케일 매트릭스인데,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TU가 있고, 마지막은 결국 각각의 콜룸에 orthogonal 직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을 했고, 이제 스케일은 전에 가우시안 설펠이랑 2D 가우시안 플레이팅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국 2D로 표현하기 때문에 마지막 스케일은 0으로 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선원님이 발표해 주신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완전히 동일한데, 유일한 차이점은 거기서는 호모지너스 표현법을 써서 4차원을 내고 여기는 3차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스태틱한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혹시 그 스태틱하다는 게 혹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스태틱한 스테이트를 먼저 정의를 하고, 저희가 결국 각각의 비디오 프레임마다 가우시안 서프 위치들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핑을 정의를 해서 스태틱을 기준점으로 그 JT를 곱해서 각각의 타임 프레임마다 위치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좋은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슬램에서 키 프레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월핑을 다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한 걸 정의를 했고, 이제 다이내믹 가우시안 설펠은 이제 보시면 위에 이제 이 스타가 없죠. 이제 T. 왜냐하면 각각의 타임 프레임마다 이 센터 포지션이랑 월드 코어디넷의 센터랑, 죄송합니다. 그 대문자 PKT는 꼭 센터일 필요 없습니다. 그 셀펠의 아무 좌표여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월드 코어디넷을 표현한 거랑 이제 퍼스크립트 T로 바뀐 거, 이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고,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T 티어다랑 R 티어다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월핑 펑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non-rigid warp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본이랑 스키닝이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서 본은 아까 스켈리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쓰는 3D 가우시안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서브스크립트 B가 있는 게 본인데, 이거는 본의 그 중심 좌표, 대문자 V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제 캐피털 람다가 스케일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건 이제 스태틱한 본의 정보고, 이제 스케일링은 본은 스케일링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슈퍼스크립트 T가 붙을 리가 없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이 JTB는
결국 SE3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데 이걸 곱해서 로테이션과 그 본의 센터도 같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각각의 본의 위치가 그러면 이 JTB에 따라서 바뀔 건데 이 JTB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논문이 설명이 되게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만 non-linear mapping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밑에 이제 스캐닝 웨이트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그 이 U는 유비좌표계 U에서 그 가우시안 서클, 스태틱한 가우시안 서클 K의 위치와 그 본 T, 그 본의 중심좌표, 이건 중심좌표, C는 중심좌표인데 타임 T의 중심좌표의 차이를 이 Q 매트릭스가 없으면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근데 이제 Q 좌표계가 들어가서 이게 아까 데이터 분포를 고려하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본마다 각각의 타임 스텝에 M을 정의를 하고 이 M의 총 캐피터 비계의 본이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맥스로 정규화를 하면 제 웨이트, 스캐닝 웨이트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스캐닝 웨이트는 아까 전에 말했던 스캐닝 웨이트는 그 메시의 버텍스마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캐닝 웨이트는 가우시안 서페이기 때문에 그 UV 코디네이트에 아무 좌표를 인풋으로 넣어도 이 웨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저희가 구하려는 게 이 JT인데 이 JT가 non-rigid warping function이고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린다고 했고 각각의 본의 T마다 weighted sum을 한 게 결국 이제 non-rigid warping function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그래서 이게 왜 본이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에 저희가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결국 JT도 S3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지의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S3를 구하듯이 이제 3D에서는 이 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본이 이제 3D 모델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그 본들의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에버리지를 매긴 게 이 전체 워핑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 워핑 펑션은 본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3D 모델에서 다 워핑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결국 RTO.T랑 TTO.T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중간에는 Q랑 R 이건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원래 스캐닝도 다양한 알고리즘인데 되게 옛날 알고리즘인데 듀오 쿼터니언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팔을 움직인다 하면 사용을 안 하면 이렇게 약간 콜랩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듀오 쿼터니언을 사용하면 뭐 많이 움직여도 뭐 좀 강인한 뭐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다, 3D 모델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Q가 쿼터니언 프로세스고 R이 인버스 쿼터니언 프로세스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이해를 못했고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Q랑 R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지 JT도 SE3 매트릭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JTB를 웨이티드 썸 한다고 해서 꼭 SE3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Q랑 R을 사용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non-rigid warping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스타가 있는 스태틱 씬에서 JT를 곱해서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가우시안 서펠의 위치, 뭐 로테이션,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월핑은 끝냈으니까 아까 브랜치가 두 개가 있었는데 밑에 브랜치는 4D reconstruction loss를 한다고 했고 이제 위에 브랜치는 normal regularization 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normal regularization 은 사실 이 부분이고 이제 이 위쪽 부분은 사실 논문에는 여기 밑에 있어서 넣긴 했는데 사실 이거랑 관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JT는 아까 저희가 다 이해를 했는데 JTB는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을 안 드렸었잖아요. 이 JTB는 이제
널프에서 쓰는 MLP처럼 MLP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풋은 그 UV 코어디네이터 U, 그 포지션이랑 타임 스텝 T, 그리고 이제 이 람다 TV는 learnable latent code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본마다 약간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타임 스텝의 이 본은 뭐 팔을 움직이는데 쓰이는 뭐 본이다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이것도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런 정보를 넣어서 MLP로 넣어서 이제 저희가 그 듀오 쿼터니언 아까 말했던 그거를 구하면 그게 SE3 그룹이 되고 이제 그거를 웨이티드해서 JT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normal regularization 이 JTB를 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normal consistency loss는 이것도 그 선원님이 발표해주신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NK는 저희가 이제 레이를 뽑았을 때 뭐 K의 인터섹션이 서펠이랑 있다고 치면 그 NK는 서펠의 노멀 벡터고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구한 K번째 인터섹션에 나오는 서펠의 노멀 벡터고 캐피터 NT는 이제 근처의 뎁스 정보 아니면 뭐 3D 좌표를 이용해서 뭐 노멀 정보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가 비슷해야지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거고 만약 둘이가 그 두 개의 노멀 벡터가 다르면 이제 로스 펑션이 늘어나는 그런 로스를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efinement branch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여기 먼저 4D reconstruction도 설명드렸고 working field 설명드렸고 여기 regulation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refinement를 하는 이제 마지막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 위에는 geometry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밑에는 그 결국 restoration 결과물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fine-grained appearance랑 texture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기 위해서 refinement branch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우시안 서펠들의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보시면 뭐 로테이션 곱하고 스케일은 더하고 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내는데 보시면 그 저희가 월핑 할 때 쓰는 어리랑 T 그리고 그 가우시안의 중심좌표, 2D 가우시안의 중심좌표 이거는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그 위쪽 브랜치랑 밑에 브랜치랑 차이가 없게 해놨다고 하고 이 스케일이랑 로테이션만 조금 리파인먼트를 가져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레이제이션은 그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뭐 전에 사용했던 레스토레이제이션이랑 완전히 동일한데 이 컬러는 뷰 디펜던트 스페리컬 하모니스 사용을 하고 알파 블렌딩 사용을 했고 그리고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때도 설명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그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되게 운이 안 좋으면 이제 이게 가우시안이고 설펠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각도가 뭐 진짜 좀 이런 걸 이제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다이내믹 가우시안 스플래팅, 서페어 스텝이고 이제 필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필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테이지는 그 뉴스페이퍼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이해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다이내믹 가우시안 서페어 스테이지는 스태틱에서 월프를 서페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월핑을 학습을 한다면 필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테이지는 각각의 카메라에서 나오는 레이의 샘플들의 포인트를 월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도 학습을 해가지고 사이클로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프 스테이트의 샘플에서 스태틱 스테이트의 샘플로 다시 월핑할 수 있는 이렇게 두 방향으로 다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네,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이해는 못했는데 뭐 뉴스에서 사용하는 뭐 뉴로 SDF 이 방식을 사용하면 결국 이 월핑하는 방식이랑 이제 SDF를 사용해서 SDF 서페스가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각각 그 서페이스 영입 부분을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가우시안 서프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뭐 아까 그 보온을 사용할 때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도 뉴로 SDF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을 하면 그 뉴로 SDF뿐만 아니라 월핑 방식이라 이제 카메라 포즈까지 조금 더 자세히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콜맵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비디오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 뭐 완전 현실적인 그림이 아닐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 사용해서 콜맵을 사용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면 데이터 스플리팅은 어, 그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그 트레인은 뭐 4의 배수 이미지를 썼다고 하고 그런 스플리팅을 사용했고 트레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인데 A800 GPU를 사용해서 1시간 만에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하드 코드된 파라미터들인데 MLP는 8개 레이어, 레이터 코드 아까 그 보온 각각 보온을 설명할 때 사용한 레이터 코드 임베딩은 128 다이멘션. 그리고 이제 이세 번째 보온의 개수를 25개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의 페이퍼의 개수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이 저희가 어 씬마다 본의 개수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본이 디포메이션 3D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스켈레톤을 생각하면 좀 더 컴플렉스한 씬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학습이 되지 않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퀀티티티브한 결과를 보시면 이 포즈 일단 포즈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원래 논문들은 가우시안 스플래팅 논문들은 포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저희가 필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테이지 때 구했던 포즈를 직접 넣어줘서 좀 더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그 비교하시면 뭐 성능이 다른 이전 성능보다 다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테이티브 비교를 하면 이제 이전의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식들은 특히 뭐 비디오에 막 오클루전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흐려지는 부분도 있고 디테일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두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결과물을 보면 아마 normal consistency loss가 따로 명시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제 다이내믹 가우시안 서클은 결과가 되게 잘 나온다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아까 브랜치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씩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파이먼트 브랜치를 빼면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런 좋은 아니면 뭐 풀 모델의 이런 텍스처를 많이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좀 흐려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normal regularization 빼면 당연히 surface normal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한 지오메트리가 나오지 않고 뭐 방향이 그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되게 결과물은 되게 인상적인 논문이긴 했는데 일단 그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뭐 비디오 게이밍 뭐 AR 이런 데 사용하려면 콜리전 뭐 부딪힌다든지 뭐 힘을 준다든지 다이내믹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랙션이나 에디팅 이런 거가 가능하면 되게 좋은 방향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결국 제너레이티브 비디오 이 모델의 이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너레이티브 비디오의 성능이 올라가면 굳이 가우시안 설펠에 크게 뭐가 공을 안 들여도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어, 제너레이티브 비디오가 만들었다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씬 리컨스트럭션보다는 오브젝트 리컨스트럭션에 가까운 약간 그런 게 백그라운드가 다 뭐 한 가지 색깔이거나 그런 거에 리컨스트럭션을 주로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컴플렉스하거나 좀 널 스케어한 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마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